태풍, 지진, 강풍, 호우 등 최근 발생한 자연 재난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걱정과 우려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 속에서 지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또 재난이 일어나면 과거에 일어났던 재난을 떠올리며 현재를 대비하지 못한 것에 후회를 반복하는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등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의 보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풍수의 보험이 무엇이고 보상을 받는 재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풍수의 보험의 종류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의 보험은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사업 운영을 약정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풍수의 보험이 필요할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대지진, 그리고 같은 해 10월 태풍 차바, 또 2017년 11월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대지진까지 연이어 재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재난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일본의 해일 사고처럼 태풍으로 인해 물바다가 된 부산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수의 보험입니다. 풍수의 보험의 도입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개인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었고 그 지원 금액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려웠습니다. 또 지원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에 정부는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생계 구호가 아닌 보상 성격으로 재난지원 제도의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판단하에 풍수의 보험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풍수의 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재난지원 제도와 풍수의 보험을 비교해 살펴보면 재난지원 제도는 전파, 반파, 지진에 한정한 소파, 주택 침수 사고 시에만 보상을 하지만 풍수의 보험은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지붕재 파손, 주택 침수, 동산, 손해방지 비용 등 재난지원 제도보다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 역시 재난지원 제도는 손실액의 30에서 35%를 보상하는 데 반면 풍수의 보험에서는 손실액의 70%, 80%, 90% 보상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료의 경우 재난지원 제도는 개인 부담 보험료가 없지만 풍수의 보험은 보험료의 14%에서 47.5%까지 본인 부담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럼 풍수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만큼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어도 재난지원 제도에서는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일부만 지원이 되지만 풍수의 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 금액의 최고 90%까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의 보험료는 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인 52.5%에서 86%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입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제도에서는 침수와 지진 피해를 제외하고는 소유자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풍수의 보험은 세입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신속한 보상으로 피해 복구가 빠릅니다. 재난지원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보상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풍수해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재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기준인데요. 풍수해보험은 기상청의 특보를 포함한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가입 신청을 해두어야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재해로는 태풍, 홍수, 해일,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기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며 이는 기상청 기상특보의 주의보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험 목적물 소재지와 기상청에서 설치한 인근 지역의 기상 관측소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거죠. 강풍은 사고 지역과 규모에 따라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타 재난의 경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한 재난이면 대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1은 일반 소유자의 단독, 공동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동산, 온실가입자의 시설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정액형으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2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자의 단독, 공동주택과 동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세입자의 동산, 일반 세입자의 동산을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정액형으로 보상합니다. 이어서 풍수해보험 3는 실손보상형 보험으로 건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단체 또는 개별로 가입이 가능하며 개별 가입자는 일반 소유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세입자는 풍수해보험 2로 가입하면 됩니다. 단독주택도 실손보상형이기 때문에 일반 소유자로 건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5는 온실을 실손보상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으로 농작물은 보상하지 않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6는 공장, 상가, 시설, 재고자산을 가입할 경우 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풍수해보험도 보상을 하지 않는 범위가 있겠죠? 정확히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과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며 노후나 하자로 생긴 손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생긴 화재와 폭발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데요. 화재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며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풍수해보험 약관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식활동과 지하수로 인한 손해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데요. 풍수해보험은 침수 시 하수구가 역류해 바닥에서부터 물이 차올라 침수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이 인정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 기준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면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실과 축사시설의 단순 피복제 파열은 시설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피복제 담보 중에서 단순 비닐 파손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파 미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실손 보상형 3, 5, 6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이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풍수의 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 재난 기준은 무엇인지, 풍수의 보험의 종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범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풍수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기준이나 차이점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풍수의 보험에 대해 바르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